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이 또 봉합했다지요. 무슨 봉제공장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봉합을 해줘야 합니까? 김필성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이준석 갈등 극적 봉합 63일 만에 원팀 선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하고 6일 원팀을 선언했다. 지난 11월 5일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지 63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대선까지 남은 절반의 기간을 윤 후보를 중심으로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8시께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장에서 이 대표를 끌어안고 지난 일은 다 털고 잊어버리자 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젠 원팀을 선언하겠다고 호응했다. 의총 현장에 있던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이로써 2달간 이어지던 국민의힘의 내용은 사실상 끝났다. 위 기사는 2022년 1월 6일 21시 11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제 다음 기사를 살펴보지요. 갈등 정점에서 손잡은 윤석열, 이준석, 원팀 극적 반전 이뤄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의 정점에서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공개 표출됐던 당내 우려를 불식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이날 초재선 의원들은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직접 만나 오해를 풀고 정권교체를 위해 합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두 사람이 이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당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마치 같은 날 나온 같은 내용의 기사 같습니다만 두 번째 기사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인 2021년 12월 3일자 보도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컨벤션 효과만으로도 대선에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선거계 신기술일까요? 한 달에 한 번꼴이니 이제 2월, 3월 2번 남은 걸까요? 이주혁 의사는 윤석열과 이준석의 봉합을 이렇게 설명했지요. 준스톤이 이대남들의 지지를 얻은 이유는 토론회 같은 데 나가서 맨날 페미니스트들과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 그러다 사실상 팬덤이 생겼음. 그게 하루 이틀 동안 형성된 지지가 아님. 어떤 지지그룹이 생기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검증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준스톤은 이미 그걸 통과한 상태이니 당분간 이대남들 그를 변함없이 따라다닐 것임. 준스톤이 제기한 이번 선거의 세대 포이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전략이었음. 6070의 지지는 변함이 없고 2030을 안고 들어가 상대당을 4050에 갇혀있도록 만들면 필승이라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선대위가 신지에 이수장을 영입하는 자책골을 넣는데 이 과정이 윤스톤이 깊이 관여했다기보단 결국 윤핵관들 딴에는 세대포이론의 준스톤을 견제하고 딴지를 걸고 싶었던 것으로 보임. 여기에 조수진이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불을 붙여버린 것임. 니까짓 게 뭔데? 이 밥그릇은 우리 거니 니는 떨어지는 밥풀이나 핥아라라는 거였음. 준스톤은 여타의 당대표와 똑같이 보면 안 돼. 확실한 자기 지지 그룹과 팬덤이 있는 당대표는 흔치 않음. 즉, 당대표로서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야 하는 위치이지만 또한 이대남의 정치적 맹주 노릇을 하고파 하는 자로서 그쪽 목소리도 저버릴 수 없음. 선대위 맨날 들어갔다가 나왔다 반복하는 건 본질적으로 그 이유로 보임. 이대남들이 처음 윤스톤을 좋아했던 이유는 기득권층과 싸우는 강직함이라는 이미지를 언론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따랐을 거임. 그러나 윤은 준스톤과 달라서 긴 시간 동안 그걸 검증을 받지 못했음. 한시가 바쁜 와중에 지 마누라, 지 장모는 사기치고 허위 이력 쓰고 해서 잘나가는 걸 사과는커녕 너절한 변명이나 늘어놓은 꼬라지를 보면서 안 되겠다라고 이미 2030은 결론을 내린 상황임. I Believe 붙은 BGM 영상이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2030 커뮤니티 팸코에서 나왔음을 잊지 말아야 함. 윤이나 준이나 선거에 질 때 지더라도 나 때문에 졌다라는 식으로 정리되면 정치 생명 끝이기 때문에 다시 또 서로 껴안고 저러고 있지만 준스톤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렇음. 그의 근본적인 정치 동아줄, 즉 이대남들이 윤스톤한테서 마음 이미 완전히 떠난 상황에서 팬덤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그리고 오로지 당에만 복무하는 식으로 윤의 충견이 될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게다가 캐비넷에서 꺼내 퍼뜨려 아예 준을 땅에 묻어버리려고 한 이런 실력 행사는 준으로선 평생 윤핵관들에 대해 이를 갈 사건임. 따라서 근본적인 갈등은 치유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 미래를 장담, 낙관하긴 불가능.
준스톤의 복귀는 선거에 졌을 경우 윤이나 준이나 두 쪽 다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날 수 있다는 면에서 나는 할 만큼은 했다. 나 때문에 진 게 아니다. 라는 변명, 보험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 수 있음. 이제 토론회 전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토론회가 양날의 칼이 될 것임. 여기서 윤스톤이 선방을 해내면 안철수한테 간 표들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겠지만 글쎄, 여기서 족발집처럼 개판치면 안철수가 넘버 2가 될 것.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준석은 의원총회에 나가 연설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지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방향성을 잘못 선택했던 것들을 오늘 이 자리로서 우리가 활발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보께서 어제 천명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결의를 할 수 있을 때 열흘 내로 저는 그 지지층은 다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고, 추석 전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정권 교체에 있어서 또 강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봉합의 실밥은 오는 17일에 풀릴 것입니다. 김건희에 대해 처음으로 증명서 발급자가 고쳤거나 위조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지요. 대한공간 루프 전 대표 서모 씨는 본인은 발급해준 사실이 없으며 고쳤거나 위조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는 최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같은 날 국힘당은 설명자료를 통해 대한공간 루프 재직기간을 1998년에서 2002년으로 기재한 것을 두고 기억에 의존했으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요. 이는 증명서 자체는 진본이라는 취지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발급한 대표가 김건희의 경력증명서를 써준 일이 없고 발급된 자료가 있다면 고쳤거나 위조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 전호영 역사학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씨가 표창장 준 적이 없다고 하자마자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섰고 언론은 그의 주장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김건희 씨 서류 발급 책임자가 우리가 안 썼다라고 했는데도 검찰과 대다수 언론은 모른 척합니다. 선수가 반칙한다고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불공정한 게임을 만드는 건 언제나 불공정한 심판입니다. 검찰과 언론이 선수로 뛰도록 놔두는 한 공정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황희석 최고도 이렇게 밝혔지요. 김건희 씨, 이제 당신이 답변할 차례다. 그리고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허위 학력으로 뻥을 치고 산 최성해 씨의 한마디로 한 가족을 온통 문서 위조범과 진학사기범으로 몰고 간 주역이 당신 남편이자 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 김건희 씨 당신도 조국 장관 가족을 비웃는 메시지를 내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해명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이 김건희 요양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이렇게 밝혔지요. 요양이라, 요양이라, 요양이라. 윤석열 씨가 어제 왜 처가 심신이 지쳐있고 요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기자들이 지난번 사과 이후 김건희 씨의 상황이나 입장을 물으면 지난번에 사과한 뒤로 집에서 자숙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통상 나올 법한 대답이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당연하다는 듯 자기 마누라의 요양 필요를 거론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조국 장관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저주와 분노를 불러올 것이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7푼이 8푼이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의 공감 능력을 보유하면 다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윤석열 씨가 그걸 알 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앞뒤 고려 없이 그냥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이르게 된다. 윤석열 씨는 김건희 씨에 대한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자기 마누라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꼭 집어서 답변하고 있다. 특히 내가 지켜본 윤석열 씨는 무슨 말을 해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말을 하며 입장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윤석열 씨는 김건희 씨 상태에 대해 무심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요양 같은 뭔가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에게 미리 밑자락을 깔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김건희 씨를 모처에 요양소로 보내는 방안을 실행한 다음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아,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처가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어차피 김건희 씨가 대선의 주된 얘기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듯하니 실제로 그런 요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예상이 그리 무리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요양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면 그 모처는 어디일까? 물론 여러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이 닿지 않는 곳임은 당연하다. 특히 기자들과의 접촉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곳 라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의 범행에 대해 형사처벌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윤 후보는 일반 국민 그리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인권침해 과잉 수사를 해왔습니다. 또 허위 학력으로 징역 18개월 선고를 받은 신정아 사건은 윤 후보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 씨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윤 후보의 원칙과 잣대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윤 후보님, 진정한 반성과 쇄신은 셀프 면죄부가 아닌 속죄입니다. 김건희 씨의 범행을 속죄하시고 동일한 잣대로 수사처벌 받으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에게 물어야지요.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 사퇴할 겁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